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이후에 절대해서는 안 될 소비 습관 7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정 관리는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소비 습관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노후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은퇴 이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소비 습관 7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과도한 명품 소비.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젊은 시절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주로 자신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거나 젊은 시절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는 실제 자산 상황을 냉정히 평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명품 가방이나 고급 시계처럼 눈에 보이는 사치품에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수 씨는 55세에 은퇴한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 늘 갖고 싶던 명품 가방과 의류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모아둔 자산으로 충분할 것 같았지만 매달 수백만 원씩 지출하다 보니 5년 만에 예금 잔고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후에는 지속적인 수입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도한 사치품 소비는 절대 금물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보이는 소비를 줄이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취미 활동이나 경험에 투자하세요. 삶의 질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취미 생활은 돈보다 시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시간을 잘 활용해 보세요. 2. 지나친 자녀 지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희생을 멈추지 못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심지어 자녀의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퇴직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박정숙 씨는 두 자녀의 결혼 비용과 전세 자금 지원으로 퇴직금 3억 원 중 2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자녀들은 감사했지만 정숙 씨 본인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노후에는 자신을 위한 자산 관리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자녀와 재정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은 부분적으로만 하세요. 먼저 현재 자산과 예상 지출에 대해 자녀와 투명하게 논의하세요. 자녀에게 단순히 지원해 주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대출이나 분할 상환 같은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세요. 스스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가족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대출로 이뤄낸 과잉 투자.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말에 혹해서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흔합니다. 김철민 씨는 은퇴 후 부동산 투자로 빠른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집값 상승으로 수익을 냈지만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투자금을 모두 잃고 남은 노후 생활은 대출 상환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에 소액을 분산 투자하고 필요 이상으로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1. 투자 상품의 리스크와 예상 수익률을 이해했는가? 2. 투자 금액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절한가? 3. 최악의 경우 투자금을 잃어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전에는 리스크와 수익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4. 작은 지출의 방치. 큰 소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소액 구독료, 필요 없는 보험, 사용하지 않는 헬스장 회원권 등 작은 구멍도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박민호 씨는 은퇴 후에도 10여 개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필요 이상의 보험 상품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를 합치니 매달 5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지출이 쌓여 연간 수백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와 같은 비용은 각 항목이 1만 원 수준이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 서비스를 유지하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필요 없는 보험 상품이나 사용하지 않는 멤버십 비용까지 더하면 연간 수백만 원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지출 목록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과감히 해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고정 지출을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나 보험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필요한 소비에만 집중하세요. 앱을 활용해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충동적인 여행 지출. 여행은 은퇴 후 삶의 활력을 주지만 충동적으로 과도한 경비를 들이는 여행은 노후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매번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고급 리조트에 묵는 등의 소비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내는 원인이 됩니다. 한 사례로 강수연 씨는 은퇴 후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1년에 두세 번씩 고급 패키지를 선택하다 보니 5년 만에 노후 자금의 30%를 소진했습니다. 여행은 예산을 미리 정하고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여행을 계획하세요. 저렴하면서도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국내 여행이나 자유여행 옵션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여행 중 추가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6. 과도한 취미 비용. 취미는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 그 비용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늘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비가 드는 취미를 무리해서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김정호 씨는 은퇴 후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 골프 한 번 정도로 만족했지만 점점 더 고급 골프장에 다니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월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생활비를 줄여가며 골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취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기세요. 고가의 취미 대신 비용이 적게 드는 활동을 탐색하거나 취미 비용을 계획적으로 예산에 포함하세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저렴하면서도 의미 있는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준비 없는 의료비 지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많은 돈이 필요할 때 준비되지 않은 상황은 노후 자산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박현철 씨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수술과 재활 치료로 인해 몇 년 만에 모아둔 돈의 절반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는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모든 비용을 자비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적절한 의료비 보험에 가입해 리스크를 분산하세요. 보험을 선택할 때는 다음을 고려하세요. 1. 보장 범위. 입원비, 수술비, 중증 질환 치료비 등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2. 보험료. 고정적인 노후 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인지 점검하세요. 3. 갱신 조건.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지 검토하세요. 또한 예방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예상 가능한 질병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올바른 소비 습관이 노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씀씀이를 조정하는 것은 단순히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습관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소비 습관을 고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